오늘 1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4일 발대식 이후에 진행된 민생우선 실천단의 활동 경과 보고, 그리고 향후 팀별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민생 현장을 챙기고 민생 안전을 실효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민주당을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민생 우선 실천단이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민생 경제는 굉장히 중증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가 악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흥국발 글로벌 경제 침체 확산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면 서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특히 연말 대출금리가 최대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로 생계를 이어온 소상공인들의 생계나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모두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비상한 위기의식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의 대처가 아무리 봐도 한가로워 보입니다. 자칫하면 제2의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국민의 불안이 큰 가운데 정부의 대처가 한가해 보이면 위기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 경제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위기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분이 넘는 의원께서 민생 우선 실천단 활동 참여를 약속해 주셨고 6개의 TF 또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주로 공유하고 또 점검해서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현안들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IMF 위기 극복, 카드 대란 위기 해소, 코로나 충격 극복에 앞장선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능한 민생 정당의 DNA를 다시 살리는 것이 민주당 변화의 시작입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의 첫 전체 회의입니다. 먼저 민생우선 실천단 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여러 팀장님들과 간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106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우리 실천단은 지난 14일 출범하자마자 시급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5일 물가 폭등 점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서민 대출 금리 안정화를 위한 은행연합회 현장 간담회, 발달 중증 장애인과 운수 종사자 간담회, 오늘 오전 유가 폭등 대책 현장 간담회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하루 평균 한 곳의 민생경제 현장을 찾았는데 국민들께서 주신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터널을 겨우 벗어났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위기로 다시금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을 다해달라는 뼈아픈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6개 팀 각 팀장들께서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민주당은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민생 우선 실천단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위기에도 절박한 민생은 안중에 없이 정치 보복과 내부 다툼에만 여념 없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국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초당적 협력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이 당면한 급선무입니다. 여야 신뢰 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원내일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생우선 실천단 운영 및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실천단 산하 6개 팀입니다.
물론 긴급 민생 현안 발생 시 추가 TF 구성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 단장은 박홍근 원내대표, 부단장 김성한 정책위 의장, 부단장 이하경 민색연석회의 수석 부의장입니다. 6개 팀이 있는데요. 물가안정대책팀의 팀장 김성환 정책위 의장님, 간사 윤준병 의원님, 코로나 피해 지원팀의 팀장은 이하경 민생연석회의 수석 부의장님, 간사에는 민병덕 이동주 의원님이 계십니다. 가계부채 대책팀에는 팀장 송기현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간사에는 오기영 의원님입니다.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에는 팀장 진성준 운영 수석 부대표님, 그리고 간사는 지금 현재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팀에는 팀장에는 송갑석 의원님, 간사에는 이성만 의원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팀에는 팀장 박찬대, 간사 최혜영 의원입니다. 민생우선 실천단 팀별은 6월 21일 현재 총 106명의 의원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시기는 입법 완료 시까지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 일정은 추진단은 주 1회 매주 화요일 2시에 하고요. 각 팀별로는 별도로 주 1회의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위기 상황, 민생 문제 해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이슈 및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을 추진하는 등 민생 소통을 강화하고 각 팀별로는 주 1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현장 활동을 기반으로 민생 입법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단 전체 회의를 의제화해서 시급한 민생 입법을 선정하고 정기국회 입법과제 등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팀별로 민생 현장 활동 및 성과 보고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방문 활동 성과를 카드 뉴스나 SNS 또한 영상 자료로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활동을 지도부에 참여하고 또 언론 취재에 협조해서 언론과 함께 이 부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우선 추진단 활동의 성과 백서를 제작해서 민생 활동에 대한 이야기 자료집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민생우선 추진단 2차 전체 회의를 마련해서 민생 현장 활동의 후속 조치 및 민생 입법 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민생우선 실천단 발대를 했고요. 그리고 6월 21일까지 5개 팀이 7회의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6월 15일 물가 폭등 점검 현장 방문 및 경청회를 영등포 농협 한화로마트에서 지역 주민 및 단체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또 6월 15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17일 가계부채 대책팀에서 금리 폭등 대비 서민 대출금리 안정화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했습니다. 6월 20일 장애인 권리보장팀이 발달 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팀은 운수 종사자 개인 택시 코로나 피해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 물가안정대책팀은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하고 유류세 인하 등 유가 안정화를 위한 민간 공동대책 촉구 및 협의를 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팀은 서민대출상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6월 22일 서민금융진흥원 서울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이 있고요. 27일 물가안정팀에서 현재 경제상황 진단 및 위기관리 대책 전문가 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피해 지원팀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사각지대 현장 단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팀에서 한국소상공인 여행사협회 간담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 제도 도입팀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현장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6월 29일 물가 안정 대책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인력 수급난과 농수산업 인건비 상승 관련 대책 논의 현장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발생하는 계획되고 있는 추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 언론에 추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름 그대로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생활 물가 등 서민 중산층의 경제에 미치는 각종 물가에 대한 점검과 대책 그리고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그런 팀입니다. 팀에는 총 21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앞서 경과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각각 이 생활물가 현장과 유가 폭등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바 대체로 물가는 소비자 물가가 5% 올랐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의 체감은 대략 한 20-30% 오른 것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유가는 작년 요맘때 대략 1,500원이었던 리터당 1,500원이었던 이 유가가 지금 여러 가지 탄력세율을 30%까지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100원으로 상승해서 엄청난 이 고유가에 시민들이 씨름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고물가의 핵심이 이 유가 문제인데 저희 당은 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또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포함해서 최소한 1,800원대까지 낮출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으로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나 또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대책, 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수급 대책 등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물가와 고유가 때문에 씨름하는 서민 경제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추경으로 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으로 액수까지 늘려가면서 그 여야가 합의해서 충분하고 두텁게 코로나 피해 지원을 마무리하겠다 하고 우리가 추경을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잘 되었으면 좋을 텐데 여러 업종 간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한 거죠. 왜 그랬나 들여다보니까 기준이 달라진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같은 날짜에 매출액 대비해서 더 매출액이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반기별 1년에 6개월분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전반기 후반기에 매출액이 다른 택시 업종 같은 경우는 다수가 적용되지 못해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업종으로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어떤 아이러니가 벌어졌냐면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인원도 더 채용하고 또 더 많이 투자해서 한 업종은 매출은 올랐으나 투자 대비 이 영업이익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니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적었는데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이 보전되지 못해서 오히려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업종들이 다수 있어서 이런 사각지대에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우리가 업종별로 만나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 소식을 듣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중기부하고 또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피해가 워낙 큰 업종은 절망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우리 이동주 간사님께서 또 첨언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면서 한국은행도 역시 7월경에 상당한 정도의 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꾸준히 금리 인상될 것이 명확하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그동안 코로나의 어려운 그 사정에서 대출에 의존했던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또 지난해 또 영끌 등등으로 해서 그 신규로 대출을 부담한 특히 젊은이들들 그리고 금융 사각지에 있던 여러분들이 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대마진 폭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권 특히 시중은행의 순이익은 엄청난 큰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민 금융 지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금융권의 예대마진 부분이 적정하게 되는지 확인함으로써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의 서민금융 지원 제도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황을 점검하고 나서 추가 정책이나 입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당의 노웅래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한 금리 원가 공개 관련된 법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세히 검토해서 시중에 금리가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그 제도적인 차이 때문에 많은 이득을 얻는 쪽이 생긴다면 그 얻은 이익을 시민들과 국민들과 서민들과 공유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가계부처에 대해서 팀에서 의원님들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입법으로서 정책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팀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구성되게 되었는데 팀이 결성되기 이전에 화물연대 파업을 중재해 보기 위해서 원내대표 주재에 긴급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고 더 확대되어서 민생우선 실천단이 당내에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고 그에 따른 파업에 따른 물류 손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자 정부가 전향적으로 협상 타결에 임해서 교섭이 6월 14일 날 타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할 거냐 하는 문제였는데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합의해서 불완전한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에 관한 입법이 시행될 때 구체적으로 이제 쟁점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화물노동자의 교통사고 예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도입되게 된 제도입니다만 이것이 유가 급등 상황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손해를 막아주는 그런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가 일몰제가 폐지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화물노동자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팀에서는 시범 실시되어 왔던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실제로 평가해 보고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전 품목, 전 차종으로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6월 28일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6월 30일에는 이미 법안이 성안되어 있는데 부분 미세 조정들을 통해 가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입법이 빨리 되어서 전 품목 전 차종으로 안전운임제가 확대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부분적인 확대에 그친다거나 하게 되면 안전운임제의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유가 급등에 따른 손해를 계속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가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또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7월 4일에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행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이성만 의원님, 그리고 권칠승, 김경만, 김영진, 김정호, 신영대, 우원식, 윤호중, 이장섭, 정태호 의원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발굴하는 것,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비롯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입체적으로 마련해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계를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큰 틀에서의 운영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주 화요일 이번 달 28일에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틀 뒤인 목요일에는 납품단가 미반영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9년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1년 시행하고 아무 효과가 없을 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아무 효과가 없을 때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활용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 단절 등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율적인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를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지만 당연하게도 기존의 제도를 통한 납품단가 조정은 요원합니다. 일찍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앞서서 주장해 오면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은 저희 당의 대선 공약으로 그 의지를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의 공약화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 13년간의 제자리 걸음을 이제는 끝내고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보완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장애인 권리보장팀에서 극단 선택으로 돌아가신 발달 중증장애인 추모 분향소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의 절규와 호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법 개정과 추경을 통해 교통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을 일부 확보했지만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추가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해서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고 특별 교통수단의 환승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의 근거를 두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특별 교통수단 운행 범위가 지자체마다 달라 교통약자의 이동 범위가 제약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부족해서 실용성의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같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취임 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장은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 처리하겠다며 오늘 아침 전장현 시위와 같이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는 상황에 대해 법을 엄격히 집행해 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생존권적인 호소와 지지에 대한 이런 억압적인 태도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항의 필요하다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 역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과 학습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이용자와 종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눈앞에 한 계단을 먼저 올라야 한다는 말처럼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과 함께 한 계단씩 함께 오르며 눈앞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